참 쉬운 한국 건축물 감상법. 한국의 옛 건축물 감상법. 한국의 옛 건축물은 어떻게 감상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도 한국의 옛 건축물을 어떻게 감상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으니 안내판을 살펴보거나 가이드의 설명에 의존해 보는데 이런 식의 감상은 항상 재미가 별로 없죠.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누가 쓰던 건물이었는지, 어떤 목적의 건물이었는지 이런 식의 설명은 어쩌면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머릿속에 남지 않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서양 건축물은 건축물의 유행을 찾고 시대를 유추하며 감상하라고도 하고, 그렇다면 한국의 옛 건축물은 어떻게 감상을 해야 할까요? 한국의 옛 건축물 감상은 건물의 등급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의 격을 찾으면 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어떤 성격의 건물인지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 건축물의 등급을 찾는 방법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기단 바라보기입니다. 한국의 건축물은 각 건축물마다 건물의 격, 등급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격, 등급을 알고 싶다면 눈앞에 있는 건물을 하나씩 뜯어봐야 하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에는 땅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는 법, 건물 아래서부터 훑어보기를 시작합니다. 건물의 밑바탕이 되는 기단은 땅 위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면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당연히 높은 기단의 건물이 낮은 건물보다 격이 높은 건물입니다. 또 어떤 기단은 건물 앞으로 쭉 뻗어나와 공간을 만드는데 월대라 불리는 이 무대가 있다면 더 높은 등급의 건물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초석 바라보기. 두 번째로 기단 바로 위에 기둥의 이음새가 되는 초석은 다양한 모양새를 가지고 건물의 하중을 받쳐주고 지면의 습기를 차단하는데요. 동아시아 우주관의 기본 명제인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것에 따라 둥글고 네모난 모양을 함께하고 있는 초석이 가장 격이 높고요. 둥근 초석 그리고 네모난 초석 순서로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둥 바라보기입니다. 건축물의 밑바탕인 기단과 초석 위에는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는데요. 기둥으로는 어떻게 건물의 격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잠시 조선시대로 돌아가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당시의 둥근 기둥은 주요 정전 같은 귀한 건물에만 쓸 수 있게 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 이름이 3호 기둥이 있어요. 부속재나 작은 건물에 사용된 3호 기둥은 정자와 같이 비일상적인 건물에서 사용된 6모 기둥, 8모 기둥 등이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에서는 둥근 기둥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니 둥근 기둥을 사용한 건물은 격이 높은 건물이었겠구나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또 둥근 기둥을 쓴 한국의 옛 건축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대 그리스 건축이나 유럽 건축에서 보여졌던 착시 교정 기법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기둥이 반드시 서 있을 때 중앙부가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둥의 중앙부의 직경을 약간 크게 하는 배홀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기둥을 보면 갑자기 기둥이 가운데 부분에서 살짝 더 불룩하게 나와 있는 모양. 우리 옛날 건물들 같은 경복궁, 창경궁 그런 궁에서도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배홀림 기법이라고 해요. 기둥이 일렬로 나란히 서 있을 때 바깥 기둥으로 갈수록 바깥으로 벌어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바깥 기둥을 안쪽으로 약간 기우는 안쏠림 기법도
보인다고 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똑같이 기둥 자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똑같이 일자가 아니었군요. 그리고 착시 현상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둥 자체도 약간 곱게 일자로 내려와 있지 않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건축물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기법이네요. 이러한 착시 현상을 바로 잡으려는 교정 기술 중에는 우리 건축의 특성상 그리스 신전과 다른 방식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전은 건축물 가운데가 아래로 처져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중간 부분의 기단과 기둥을 약간 솟아오르게 했는데 한국의 건축은 오히려 바깥 기둥의 높이를 안쪽 기둥보다 높였다고 하네요. 이것을 귀솟음 기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같은 수평선이지만 우리의 건축물은 큰 지붕이 건물 위를 누르고 있는 모양새라 큰 지붕 수평선 양 끝쪽이 오히려 처져 보이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 옛 목조 건물들을 보면 마지막 그 처마 끝이라고 하죠. 양쪽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일자로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부분들이 살짝씩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지어진 의미가 있었네요. 건축학적으로. 이제 기둥만 봐도 우리의 옛 건축물의 등급과 건축 기술이 눈에 들어오겠죠. 경회루가 예시로 나왔어요. 귀솟음 기법으로 양쪽 처마 끝이 이렇게 살짝 부드러운 곡선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공포 바라보기. 한국의 지붕은 처마가 길게 뻗어 있어서 처마를 안정감 있게 받쳐주기 위해서는 기둥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붕을 받치는 방법으로 지지목을 사용하여 기둥머리에 선반을 매달듯이 받쳐줄 수도 있겠지만 큰 규모의 건물 지붕을 지지하는 데에는 힘이 부족하고 시각적으로도 모양새가 빠져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건물은 처마의 지지점을 기둥 밖으로 빼내서 지붕의 무게를 나누어주는 공포를 만들고 지붕의 무게를 안정감 있게 나누어 담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마 밑에 안쪽에 보면 굉장히 그 기둥의 맨 윗부분과 처마, 지붕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부분에 공포라고 불린다 해요. 입공식, 주심, 포식이라는 공포의 모양이 따로 있어요. 이게 지지목 보통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때 모양의 지지목과는 사뭇 틀려요. 근데 굉장히 더 건축적으로 세밀하게 모양이 조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마치 이음새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듯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또 공포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자면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주심 포식과 기둥 윗뿐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 다포식이 있다고 하네요. 다포식은 말 그대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역시 주심 포식보다 다포식이 더 크고 격이 높은 건물의 무게를 나누어 담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한국의 높은 등급의 건축물은 처마를 받치기 위해 어떤 공포로 사용했다고 하나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정답은 포식이에요. 다포식 공포로 으뜸의 건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지붕이 커질수록 더 밑에서 지붕을 받쳐줘야 하는 포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다포식 여러 개의 포식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이 공포라고 불린다고 해요. 다섯 번째, 지붕 바라보기. 한국의 옛 건축물들의 지붕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배 지붕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집
앞뒤 평면에 따라 단순하게 구성한 맞배 지붕이 있고 정면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인 우진각지붕이 있고 그리고 우진각지붕에 맞배 지붕을 올려놓은 복잡한 모양의 팔작지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맞배 지붕은 거의 진짜로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약간 그런 형태고요. 우진각지붕은 정말로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근데 부드럽게 곡선이 약간 들어가 있는 사다리꼴 모양.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팔작지붕이에요. 복잡해 보일수록 그만큼 손이 더 가고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갈 테니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의 순서로 건물의 격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또 지붕의 맨 위에는 기와를 쌓아 올린 용마루가 맨몸을 드러낸 것도 있고 하얀 옷을 입은 것도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것은 사마토로 용마루를 둘러 기와의 새집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막아주느라 그렇다고 하네요. 사마토로 만든 용마루. 이 역시 지붕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용마루가 있다면 그건 역시 또 격이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왕들이 살았던 그런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추녀마루 위에는 잡상이라 불리는 동물들이 보인다고 해요. 잡상은 잡귀나 잡신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각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잡상이 많은 건물이 격이 높은 건물이라고 하네요. 보통 처마 끝 위에 이렇게 동물의 형상을 본뜬 모양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이게 동물인지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처마 끝에 서 지붕 맨 위를 보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잡상이라고 하거든요. 잡상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래요. 제가 보기로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 용? 여기에 지금 어떤 동물들인지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용 모양, 뱀 모양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저기 처마에 동그란 석가래만 걸린 호처마와 석가래 위에 또 하나의 네모난 석가래 부연을 얻은 겹처마가 있다고 해요. 한눈에 봐도 두 겹으로 규모가 있는 겹처마가 호처마보다 높은 격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붕의 모양으로 용마루와 잡상의 유무도 또 처마의 방식만 봐도 이제 건물의 등급을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복잡하고 더 세심한 조각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격이 높은 건물이라고 해요. 6번째로는 단청 바라보기. 많이 들어본 단청이에요. 지금까지 기단부터 맨 아래 그리고 지붕까지 건물의 형태를 봤다면 이제 건물의 색과 문양을 볼 차례인데요. 건물들 중에는 색을 칠하지 않고 정연한 나무 색깔을 그대로 드러낸 건물도 있지만 궁궐이나 사찰처럼 화려한 문양을 넣어서 색을 칠한 건물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격이 높은 건물에 색을 칠하겠죠. 건물의 색깔을 칠하는 것 자체를 단청한다고 하는데 단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건물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나무의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고 나무가 썩지 않게 방수 역할을 한다고 해요. 게다가 오행사상에 나오는 각각의 색깔인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을 기본으로 해서 보색 대비로 색이 칠해져 있고요. 건물 밖에서 들어오는 빛들은 사방으로 퍼져 건물 내부를 밝게 해준다고 하네요. 또 건물의 격에 따라서 쓰임이 다르다 보니 단청의 색과 문양으로 건물의 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금단청이라고 불리는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모로 단청의 가운데까지 꽉 채워져서 사찰과 불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화려한 단청이에요. 가장 화려한 금단청에서부터 모로단청, 급기단청, 가칠단청의 순서로 건물의 격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건물의 색과 문양만 좀 봐도 대략적으로 이런 거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7번째입니다. 편액 바라보기. 한국의 옛 건축물을 바라보면 서양식 건물과 다르게 한자로 쓰인 간판이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근정전, 역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 등이 거행되었고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건물을 근정전 이렇게 라고 하고 그게 쓰여져 있어요. 이 간판을 편액이라 하는데 편액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편액의 한자는 오른쪽에서부터 그리고 왼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게 보통 순서인데요. 우리는 건물에 걸린 편액의 마지막 한자를 또 주목을 해봐야 해요. 편액에서 글자의 순서상 마지막 순서가 되는 이 한자는 건물의 격을 알려주는 힌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서가 보통 전, 당, 합, 각, 제, 헌, 루, 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로 한자가 쓰인 건물이 그곳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건물이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건물의 격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정전 하면 근정전 전으로 끝났으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건물이겠죠. 그리고 영화당이라고 하면 그 다음번이에요. 왕과 신하들이 연회를 베풀거나 화를 쏘기도 한 정원, 시험장으로 사용한 당 이렇게 끝나고요. 또 각, 비현각 이런 식으로 끝나면 세자의 집무실이에요. 각, 비현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렇다면 궁궐에 한번 가볼까요? 왕비가 거주하는 건물 이름은 강령전, 전 가장 높은 건물이겠죠. 교태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확실히 전자로 끝나는 건물이 격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세자가 사용하는 건물이나 후원의 정자 이름이 자선당 그리고 부용정 이렇게 보니 보통 전당 합각제 헌루정 이 순서로 건물의 격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사찰에도 한번 가볼까요? 그럼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 역시 전자로 끝나는 대웅전이네요. 대웅전,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편액만 봐도 어떤 격의 건물인지 우리가 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8번째입니다. 건물의 성격 읽어내기. 지금까지 한국의 옛 건축물을 감상하기 위해서 건물의 모양과 편액의 마지막 한자로 건물의 등급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편액의 나머지 한자를 읽으면서 건물의 성격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개한 감상법으로 복습을 하면서 경복궁 사정전을 예로 들어서 건물의 성격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의 기단을 높다랗게 쌓았고 초석 역시 천원지방 모양의 초석이에요. 기둥은 둥글고 공포는 포식과 다포식인 것만 봐도 예사로운 건물은 아니겠구나 싶죠. 지붕 모양은 팔작지붕으로 사마토를 두른 용마루와 여러 잡상들이 보이고요. 화려한 모로단청의 편액의 마지막 글자가 전자로 끝나는 걸 보니 딱 봐도 궁궐 안에 가장 큰 어른인 왕이나 대왕, 대비가 사용한 가장 높은 등급의 건물임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편하게 나머지 글자를 읽으면서 건물 성격을 유추해보면 생각할 사자와 정자가 쓰여 있는 이름 그대로 정치와 행정상의 일을 생각하는 곳이라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사정전은 어떤 용도의 건물일까요? 전자로 끝났죠. 사정전. 그럼 가장 격이 높은 건물로 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며 정사를 보던 집무실이었다고 해요. 이제 건물의 등급도 읽을 수 있고 건물의 성격을 읽는 방법도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옛 건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차근차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배웠고요. 많이 들어봐서 귀에 익숙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 한자가 섞여 있어서 조금 단어들이 어려워요. 하지만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을 배우고 나니까 다음번에 제가 한국의 건축물들을 직접 실제로 한국에 갔을 때 눈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기단을 보면 이것은 등급이 있구나. 계단이 이렇게 많으면 더 높은 격을 지닌 곳이었구나. 그리고 기둥이라든지 처마 끝 모양, 처마 위에 있는 어떤 모양들이랑 그 다음에 지붕의 모양, 기둥의 형태 모두 다 한번 다른 눈으로 감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여태까지 모두 읽었던 책들 이번이 100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가 벌써 100번이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적인 것들 좀 찾아보다가 제가 흥미로웠어요. 저에게도 한국의 건축물을 감상하는 방법이 굉장히 짧고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선택을 해봤어요. 다음번에 한국에 갈 계획이 있을 때 정말 아주 신나는 배운 감상법으로 한번 즐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1월의 첫 번째 주말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전히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하고자 했던 다짐들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편안한 마음으로 계획도 하시고 수정도 하시고 이렇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 하나인 책을 여러 가지 다양한 필드를 조금 다 훑어보고 있어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들을 고를 때마다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것들은 제가 정리를 이거는 다 읽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좋은 책 조금 내용도 있으면서 너무 어렵지도 않은 책들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좀 다룬 책들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듣기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분들 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은 듣기, 실제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한국말을 말하는 많은 듣기를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하셨으면 제 팟캐스트가 그러한 의미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또 신나고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번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